오늘 영상은 메지온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원체 이제 막 다른 테마들 한 번씩 돌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메지온 주가 안 가니까 주주 입장으로서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지금 과연 메지온을 매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한 이 정도로 좁혀질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지루해요, 주가가.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한 3만 5천에서 7천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기회비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반도체 테마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뭐 HBM 때문에 전력 설비 테마 한번 돌았고, 타 섹터들이 다 한 번씩 돌면서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 매매를 했으면은 지금 치고 빠지면서 원금을 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많이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시기도 계속 지연된다 만다 얘기가 있고, 중동에는 그 전쟁 리스크 같은 거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통계적으로 세린메이라는 것 때문에 5월에는 좀 주식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도 짜증이 나는 거죠. 환자 모집 현황도 발표도 안 하고 아무 지금 공지도 없이 그냥 조용하거든요. 주주총회 이후로 뭐 회사에 숨겨진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때 뇌동매매를 하지 말고 그럼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이유 때문에 매도를 했을 때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고, 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거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 지금 너무 지루하고 기회비용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지금 타 섹터에서 단타를 쳤으면 쳐도 몇 번을 쳤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이제 생각해볼 리스크는 이 정도예요. 팔고 나가서 다른 종목 매매하면은 수익 보는 거는 확실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실력이 과연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나? 지금 괜히 그 섹터 돌고 있는데 고점 잡아가지고 또 한동안 쭉 물려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섹터 가가지고 이제 테마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매도하고 사람 많은 곳 가서 단타 쳐가지고 원금 불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돼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기다리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다리는 게 속편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메지온을 뭐 한두 푼 잠깐 치고 빠질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말 유의미한 금액으로 크게 베팅을 해놨는데 그 돈을 다 빼서 뭐 이렇게 단타 치고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을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매크로 불확실성. 요즘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실업률도 나고,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계속 밀리고 또 중동에 뭐 전쟁 나고 하면은, 근데 이때 생각해볼 리스크는, 그래서 팔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은 그 종목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종목도 어쨌든 주식이면은 똑같이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현금이나 금같이 이런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면은 뭐 그건 인정이에요. 아예 주식 말고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간다면. 근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 현금화했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지할 건데요? 그 현금 갖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만큼 내 실질 자산은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건데, 그리고 금을 만약에 샀다고 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말한 매크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돼. 그러면서 리스크온 분위기로 막 장이 진행이 되면서 주식이 막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 그건 오히려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게 손해인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주식을 들고 있어도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이 매크로 시나리오별 각각의 리스크는 존재를 해요. 매크로 이슈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예측한 다음에 포지션을 정하면 되는데, 이건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사실 어려운 건데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냥 본인만의 비율대로 주식 현금 비중을 맞춰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매크로 이슈가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네 번째, 회사에 숨겨진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환자 머지 현황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아무 공지도 없이 조용하고, 이거 뭐 임상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온갖 막 이제 음모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근거가 없다면은 회사에 악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하나의 베팅의 영역인데 그 베팅의 확률이 높은 베팅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이 추가 정보에 대한 회사의 공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발생한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섣불리 지금 매도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리스크는 사실 팔고 나갔는데 매지온이 상승 추세를 탈 확률은 저는 이 확률 솔직히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지금 매지온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일단 뭐 바이오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도 아닐 뿐더러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도 아닌데 이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매지온에 대한 각자 투자 포인트의 그런 뷰를 다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본인이 생각했던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하나씩 반영된다면 그러면 주가가 그때 상승을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발표가 안 되는 바람에 지루해서 팔고 나갔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들이 발표가 돼서 주가가 만약에 움직이면 그때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때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섣불리 뭔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보유자라면은 그냥 버티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루어질 이벤트를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지금 첫 번째 임상 퓨얼 1 때 모집 속도를 보면은 일단 400명 모집하는 임상이었고 임상 승인을 2016년 6월에 받은 다음에 첫 환자 등록을 바로 다음 달에 했고 200명 등록하는데 1년이 조금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총 400명 등록하는데 그로부터 또 1년이 걸렸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QL2를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 임상은 418명을 모집하죠. 근데 임상 승인은 23년 3월에 났어요. 그리고 첫 환자 등록이 첫 번째 임상 때와는 달리 조금 늦어졌어요. 한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임상 방법이 좀 바뀌었죠. 이제 센트럴 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임상 설계에 대한 각 사이트별 무슨 보완 요청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첫 환자 등록을 23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임상 때 첫 번째 환자 등록하고 200명 등록할 때까지 1년이 조금 안 걸렸는데 퓨엘2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빠르면 빨랐지 더 늦어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퓨엘1 속도로만 한다고 해도 24년 9월이면은 200명이 모집이 돼요. 200명이 모집이 되는데 퓨엘2에서 200명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걸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218명이 모이면 이게 418명이 아니라 436명이구나. 436명인데 218명이 모이면 저희가 중간 분석을 하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분석을 하면은 이번에는 거진 임상 최종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218명이 모이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24년 9월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속도가 조금 더 빨라가지고 좀 더 빨리 모이면은 그 리스크도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정말 팔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자신한테 하는 생각 말이기도 하지만 시야가 좁아지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대기업 공채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제 그룹 연수 들어가잖아요. 그룹 연수 들어가면은 연수원에 한 한두 달 동안 박혀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괜히 수십 명 있는 남자 사이에 한두 명 있는 여자 동기한테 눈길이 가고 막 좋아하게 되고 이런데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연수 끝나자마자 그 콩깍지가 다 벗겨져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매지온에 함몰돼가지고 막 회사에 대한 노이즈, 뭐 회사에 필라테스 기구가 있냐느니, 뭐 직원들이 뭐 자동응답을 돌려난다느니,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느니, 뭐 이런 노이즈에 함몰이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참고로 매지온에 있는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소송들은 몇 년 전부터 매년 기재되어 있던 소송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크게 영향이 없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아주 그냥 노이즈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커지니까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본인이 지금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환경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난주에 FOMC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파월이 좀 일축해줬죠. 본인들한테 금리 인상의 선택지는 없다.
물가와 고용의 변화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조금 늦게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 요거밖에 없다라고 했죠, 선택지가. 그래서 고용 시장도 지금 비농업 고용도 전월 수치 대비도 하회했고 예상치 대비도 하회를 하면서 뭔가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 꺾였고 실업률도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 시장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타내는 바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2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이오 섹터에서 이슈가 5월 16일까지 이 HLB 신약 승인 허가 여부가 발표가 돼요. FDA로부터. 만약에 뭐 승인이 되면 바이오 섹터에 기대감 불어넣는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바이오 섹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고, 다음 이제 신약 개발 바이오텍 중에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건 메지온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이 돼서 만약에 바이오 섹터가 동반하락 간다, 그럼 메지온 외적인 이슈로 하락을 하는 거니까 불타기 기회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환경도 나쁘지 않다. 조금만 더 좀 한번 잘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그런 뷰입니다. 근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100%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얼마까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추정컨대 메지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되게 마이너한 주식이란 말이죠. 그 소위 말해 잡주란 말이죠. 본인 나름의 강한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일 테기 때문에 아마도 자산 내 메지온 비중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100%라고 치고 자산 내 50%가 메지온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2레벨 정도면 그냥 들고 있다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기회가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자산 비중이 50%가 뭐 메지온이다 라고 쳤을 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산다 그러면 저는 비추예요. 근데 매도하고 만약에 조금 현금화를 하겠다, 그 정도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저는 메지온보다 지금 더 안전한 종목들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조금 찾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일단 저희만 갖고 있는 정보는 아닐 뿐더러 물론 그때 그 알테오젠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1회의 성공 사례를 훨씬 상회하는 실패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많죠, 많죠. 그 이런 거는 사실 그 아마 메지온에 투자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의사라고 해서 100%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100%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물론이죠. 딱 그 임상 담당자가 아닌 네. 이상. 그러면 이제 다른 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대만의 그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대만 부품사들 다 조사해서 실적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성공 혹은 실패, 이 둘 중 하나에 따라서 하나는 급락일 테고 하나는 나락, 자산 가치가 10분의 1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의 강도가 약해진다면 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근데 다만 이제 바이오는 투자의 약간 특징 중에 기간에 대한 그 리스크 프리의 기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지온의 경우는 지금 환자 모집을 진행해서 투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투약을 다 끝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발생할 악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 투약하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가 죽었다, 뭐 이런 소식이 갑자기 나지 않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거든요. 그냥 계속 투약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투약 환자 수는 늘어가고 기대감만 쌓이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뭔가의 데이터를 발표하기 전 기간, 그게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나올 악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향후 1년 기간은 리스크 프리 기간이기 때문에 메지온을 들고 있는 게 그냥 마냥 바이오라서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 동안은 진짜 나올 악재가 나올 게 없는데 안전하다고 역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투약을 하다가 환자가 죽을 수 있지 않냐? 죽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태까지 임상 1상부터 3상 첫 번째까지 10년 동안 임상하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한 건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그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부작용이 이번 임상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서 뭐 위험하지 않아? 이런 거는 뭐 사실 비행기도 못 타죠. 그런 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업에 그런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만한 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이랑 주식은 같은 듯 다른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스크 프리 기간이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건데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리스크 프리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에 주가 변동은 컸잖아요. 그렇죠. 상하단 한 2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리스크 프리로는 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은 안 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얼마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갈 수 메지온 있죠. 같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맞아요. 그건 충분히 갈 수 네, 있죠.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포트폴리오의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리스크는 곧 변동성이니까 메주는 확실히 굉장히 리스키한 주식이 맞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뭐 이유 없이 그냥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키한 주식이 맞는데 이제 만약에 메지온을 매니지하는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간을 딱 정해놓고 뭐 1년 후 아니면 2년 후를 본다고 했을 때 마지막 기간을 생각을 예로 들면 이제 그런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가치 투자하면은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뭐 이런 걸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뭐 중간에 우물도 있고 뭐 구덩이도 있고 상승도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 종착지에 도착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1년 동안에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1년 후에 주가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리스크 프리라고 생각하는 기간의 끝에는 조금 상승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뭐 양쪽 다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